총장실에서 만난 사람 학부형 날짜하고 그 명단 비서실에서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 교문수석에 추천된 거는 우리 김상률 수석 조카를 잘 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면접을 통해서 그 교문수석에 보임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정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김종덕 증인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버튼식 음성 안내기 구입하라고 지시 내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자, 공문 한번 보세요. 저 공문에 보면 2015년 7월 2일 장관 지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그랬지 제가 무엇을 구입하고 그러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그걸 다 하지 제가 네.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요. 네. 각 기관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결과를 10월 2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치하려면 10월 2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구입해가지고. 그리고 적극 공부하면 물론 기관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활용도를 높이라는 내용까지 저기 돼 있는데요. 관계 담당 공무원이 계획서 세운 데 보면 버튼식 음성 안내기 확대 도입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사항에 보면 소요 예산 마련, 기관별 렌탈 2억 원 또는 구입 이렇게까지 액수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네. 보세요. 네. 저렇게 구입을 했는데 특정 업체 지시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독점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업체가 유일한 그건 몰랐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관이 저렇게 지시했고 공문 내려보냈고 그리고 반대하는 직원들한테 실국장회에서 공개적으로 당신들은 시키는 대로 해라 판단은 내가 한다 라고 말했다는 관련 공무원의 증언이 확보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은 단종되는 모델이에요. 2015년에 알토5가 단종되는 모델이란 말입니다. 연말에 단종되는 거를 이걸 10월까지 구입하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는 특정 업체 제품 재고 처리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요. 아니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요. 네. 독점 업체 제품을 연말에 단종되는 거를 10월까지 구입하라고 해서 저렇게 전부 다 구입을 그 상황을 했는데 제가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네. 또 걱정되는 것은 이 업체인 독점업체인 MT 시스템 코리아가 이게 증인 또는 차은택 씨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그러면 있습니까? 뭐 그거 근거 주시면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뭐 이 연계성, 이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확인되면 이게 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뭐 당연히 제가 수사 그렇죠? 받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질의를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담당 국장 또 차관이 장관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던 거예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여러 번 또 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관이나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구해갖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길래 그걸 내가 왜 보느냐? 그거 갖고 적용했느냐? 저 보조금 관련돼 갖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 이게 다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이 보조금 관리 잘해야 된다. 보조금 때문에 받은 사람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는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요, 그거 자체를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됐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것도 특검에서 증거 자료를 갖고 논의할 거니까 대답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다음에 박헌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K스포츠 재단 직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 WK 직원이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K스포츠 재단 직원인데 WK의 고영태가 부르면 가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기획안 만들려고 그러면 만든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또 기획안을 밤까지 기다렸다 최순실에게 보고한 적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WK 직원이기도 합니까? 아닌데 그냥 한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는 아닌데 한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렇게 일을 한 거는 실소유주가 K스포츠 재단의 실소유주가 역시 최순실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실소유주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네. 일단 제가 처음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관여하신 분이고 면접 봤죠, 면접. 네. 저한테 거길 가봐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 뭐 너가 거기 들어가면 된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삼성과 비덱스포츠,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서예요. 이게 컨설팅 계약서인데 승마 훈련하고 말 구입비에 2억 원, 그리고 컨설팅 비용에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 계획서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80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만약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140억이 추가로 갔을 거예요. 증인은 올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독일을 갔다 온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갔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단에 출장으로 갔던 곳이고요. 출장 목적은? 네, 가서 이제 여러 군데 스포츠 센터도 답사를 하고 또 그 가이드러너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제 연사분 섭외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갔었습니다. 또 해외 전지훈련장 관련 네네. 내용도 있었습니까? 네. 근데 해외 전지훈련장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K스포츠 재단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 무슨 스포츠 단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태권도 단밖에 없었죠. USB에 가져간 것도 태권도 시범단 동영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범단에 관련된 거는 시범단은 저희가 뭐랄까 이렇게 선수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는 승마장 관련, 승마 전지훈련 관련 협의를 하고 온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네. 다른 전지훈련이 제가 다른 뭐가 승마장은 있어요? 아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 가서. 실제로 가서 최순실 씨를 만나셨죠? 네, 최순실 씨 만나면 만났고요. 승마 관련 협의 같은 거 했었을 거 아닙니까? 승마 관련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 목적으로 갔다고 여러 그래도 언론에 여러 군데서 그렇게 추측성 기사를 쓰신 걸 저도 봤는데요. 제가 독일 간 게 맞고 가서 최순실 씨 본 것도 맞고 만나서 재단의 여러 가지 업무를 상의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승마장이나 말 관련해서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된 거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새누리당 존경하는 최교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교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상률 증인께 묻겠습니다. 장은택 씨가 그 조카가 되죠? 네. 본인이 외삼촌이 되고 증인의 부인이 지금 숙명여대 교수로 있나요? 네, 1년 계약직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간 강사를 썼죠. 네, 여러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직전에 초빙 교수로 되기 전에 숙명여대 시간 강사를 썼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숙명여대 가야금 전공 겸임 교수이자 무형문화재인 양승희 교수가 물러났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부인이 들어가신 거죠. 그 자리는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오비 일학인지 몰라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압력 행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에서 우리 그 부인 오경희 씨를 교수로 단독 추천했던 송혜진 전통문화예술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에 국악방송사장에 임명됐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것이 그 김성률 증인의 부인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게 이득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의혹이 제기되지만 의원님 그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송혜진 교수는 미르재단 초대 이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차은택이 주축이 된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혜진 교수 또 차은택 또 증인 등이 서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시간 강사가 그 교수가 된 것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의원님 그 시간 강사가 1년 초빙 교수로 된 것이지 정규 교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1년 계약직입니다. 그래도 그게 뭐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훨씬 간단하고 그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은택 씨와 같이 평창 동계올림픽 임원을 찾아가서 올림픽 시설 관련 사업을 따려고 했던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차은택과 함께 그 누슬이라고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 12일자 조선비즈에 보면 차은택 씨와 같이 가서 사업권 관련 청탁을 했다고 한 이 기사 내용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그인가요? 네, 오보입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은 확인해서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한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윤회하고 최순실이 2014년 5월에 이혼을 하죠. 예. 2014년 3월에 최순실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예. 2014년 5월에 협의 조정이 성립해서 협의 이혼을 하는데, 근데 이 문건이 보도된 것은 2014년 11월 28일 이혼한 지 한 6개월 이후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도 권력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이렇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문건은 1월 6일 날 보고가 된 거니까요. 그 문건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28일 2014년 그 이전에 정윤회 문건 본 것, 또 정윤회 국정농단에 관해서 취재하거나 들은 것들, 그 이 보도 이전에 그 들었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9월 중순에 예. 황정미 편집국장으로부터 이제 개략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3월에 입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4월 2, 3, 4 그때 다른 내용으로 예. 문건을 중심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청와대 행정관들이 비리가 있어갖고 이제 예. 다른 원대 복귀를 했는데 거의 다 원대 복귀였고 이제 말하자면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정윤회 7억 관련해서는 11월 28일 문건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11월 28일에 들어있는 문건 내용은 김덕준이라는 유경재단 관장에 처족하는 김덕준이, 이 사람이 박지만의 지인입니다. 예. 이 사람이 사석에서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하는데 요즘 정윤회를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정도는 부탁이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문건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문건 내용. 예. 오늘 그 오전 질의에서 나온 내용이 이 문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정윤회가 7억을 수수했다. 뭐 부총리급 인사, 하여튼 인사와 관련해서 7억을 수수했다는 것이 이 문건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이 문건 내용과 달리 별도의 내용인지,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문건에는 7억 정도를 예. 뭐 줘야 예. 뭐 발탁이 된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문건은 제가 문건은 그렇게 돼 있죠. 예, 문건 내용을 보면 예.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하는데 정윤회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네. 문건 내용입니다. 그 문건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위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는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보도를 보고 예.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별도로 취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실제로 취재한 내용은 그렇죠.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부총리급 인사가 예.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접하게 된 내용입니다. 7억을 줬다. 7억을 줬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거는. 그러나 정윤회 씨가 추천을 해서 또 개입을 해서 한 인사였다. 그거는 됐지만은 돈이 오고 가고는 돈이 오고 간 것은 제가 취재가 안 됐고 취재 안 됐고 정윤회 그런 것이 다 팩트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보도를 못 합니다. 예. 무엇과 관련해서? 아, 네. 그건 최원장 선생님께서. 네. 먼저 제가 청문회에 나온 데니까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교수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이화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이화대학을 사랑하고 기대해준 모든 선생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수협의회 우리 김혜숙 회장님하고 더불어 학사 비리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옆에서 입학 비리도 제가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보면서 이것은 절대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아닙니다. 저희 이화여대는 입학 시스템이나 학사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면접을 들어간 5분, 또 그 정유라의 과목을 받은 그 선생님들, 그분들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조직적인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의 진상위에서도 밝혀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검찰에서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개인의 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분들의 좀 권력형 비리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또 교수님들이 부탁한 겁니다. 이번에 평단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최경희 전 총장께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경찰을 부른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많은 교수들이 비난했습니다. 엄청난 비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단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대학의 수장은 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럴 때 돈으로 우리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부는 과연 이 사태에서 그 책임이 자유로울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교육부도 같이 저희 이런 개혁이나 이런 데 같이 참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화 안에서 지금 이 사태를 발단으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 자정과 회복의 기회를 지금 저희가 모든 교수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 버리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원재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핸드폰을 그 장순호에게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전달한 것은 아니고요. 네. 만들어서 이제 제가 한 대 쓰고 나머지 2대를 고영태 씨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영태 씨가 한 대 쓰고 나머지 한 대는 어디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거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그게 장순호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순호는 독일 검찰이 삼성 돈의 그 돈 세탁 수사를 받고 있는 장남수의 부친이 맞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장순호 씨를 만난 적은 없습니까? 장순호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 SK에 제안을 하러 들어갈 때 같이 갔습니까?
네, 그 비대국으로 바로 돈을 보내라는 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럼 장순호라는 분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팅 당일날 이제 SK 그 사옥 앞에서 만나 뵙고요. 사옥에서 만나 뵙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안에서. 저는 그분을 그때 한 번 뵀습니다. 아, 그리고 그 후에 만난 적 네, 없고요.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최순실 씨의 집사, 그러니까 재산관리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저도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SK에 돈 받으러 갈 때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 뭐 추론이 틀리는 건 아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타블렛 PC 고영태 씨가 쓴 거를 봤다고 했는데 그게 네. 혹시 기종이 뭔지 기억합니까? 뭐 삼성 기종은 국산 기종이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애플 제품은 아니었고 네, 삼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삼성이었던 네, 걸로요. 네. 네. 그럼 지금 JTBC가 보도하는 그 타블렛 PC가 삼성 거인가요? 제가 보도를 본 바로는 그렇게 저도 봤는데, 제가 이거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충분히 추론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위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 청문회 때 고영태 씨가 공태블릿이 하나 있었다고 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걸 입수하게 된 기자분의 경위가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분이 밝히신 경위 자체로만 보면 사실 그 관리인분이 좀 책임을 안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관리인분이 무슨 죄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기자분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주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게 된 건데 다만 저는 그게 JTBC에서 밝히신 부분 중에서 저희는 그 사무실을 비울 당시에 관리인분한테 분명히 그 책상을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책상은 왜 놔둔 책상을 건가요? 놔두고 나온 이유는 그 최순실 씨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영태 씨는 그 당시에 이미 그 사무실을 나오지 않고 있었던 시기고요. 연락도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짐을 빼라고 하니까 저희는 짐을 빼야 되는데 이 책상은 고영태 씨 본인 거니까 고영태 씨가 따로 자기가 직접 용달을 불러서 그 들여온 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상을 저희가 임의대로 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최순실 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 책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워딩대로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고성과 알아서 하게 놔둬라.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괜히 건드려서 그거를로 또 괜히 무슨 법적인 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본인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질 후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책상을 그대로 이제 두고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당연히 남의 책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고 나와야 되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책상 서랍을 열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태블릿 PC가 거기 안에 있었던 걸 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관리인분한테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상에 주인이 있고 나중에 다시 이거를 찾으러 올 거다. 이제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는 분명히 못한 건 맞습니다. 그 언제 찾으러 올 거라고는 얘기는 못 드렸지만 찾으러 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무실은 짐을 빼서 비운 상태였지만 그 사무실에 보증금이 남아있었고 그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사무실에 그 문이 시건장치가 돼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그러면 관리인분이 열어줘서 기자분이 가져간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관계 안에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밝혀지고 네, 제가 아는 사실관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JTBC에서 해명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기자분이 왜 그걸 꼭 직접 들고 나오셔야 했나. 분명히 그 기자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게 정말로 국정농단의 심각한 어떤 그 중요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게 부동산에 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실이 이것을 뭐 도난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어서 들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검찰이나 경찰에다 연락을 해서 들고 나왔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왜? 그거는 기자의 속성상 네, 그래서 기자를 저는 그냥 해봤지만 제가 그냥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네. 네네. 제가 아는 사실관계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떤 뭐 이거에 논점을 흐리거나
저는 그러고 싶은 의도가 없습니다. 이 태블릿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지금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엔. 네네 그렇게 네.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네. 그냥 저는 네. 네. 그러고요. 됐습니다. 네. 이화여대 제가 뭐 이지를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그 김장자 씨를 김경숙 증인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그러면 그 기흥 컨트리 클럽에 이화여대 교수님이 한번 골프 치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죄송하지만 그 좀 창피한 체육과 교수로서는 근데 왜 창피한 학교에서는 골프를 이걸 못 밝히지 칩니다. 못하죠? 저가 학교에다 물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김장자 씨가 하는 알프스에 한광욱 비서실장 부인도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내정자의 부인도 다 다녔다는 거는 총장님하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핵심에 김장자 여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런 어떤 청와대의 중요한 인사, 비서실장, 총리 내정자 이게 다 김장자 씨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지금 인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김장자 씨를 모릅니다. 예. 그분은 10여 년 전에, 9년 전에 남편이 잠깐 알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분하고 어떤 그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간사한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예, 우리 도정환 위원 어서 진행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이영선 행정관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영선 행정관이 12월 7일에 연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인 사유.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에서 바로 승인을 하고요. 또 12월 8일날 10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개인 사유로 또 연가 신청을 하니까 또 바로 승인을 해요. 근데 이날이 7일이 우리가 특위에서 청문회 출석하라고 요구한 그날이에요. 특위에서 청문회 출석하라고 요구한 날 바로 연가 신청하면 청와대에서 바로 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하자마자 바로 허가 내주는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인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22일 날 열릴 청문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질문하시오. 예, 영천 청도 지역 이만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종덕 증인 14년 8월부터 16년 9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하셨고요. 김상률 증인은 14년 12월부터 16년 6월달까지 재직하신 분으로 되는데 맞죠? 네. 두 분은 이번 최순실 농단에 있어가지고 국정농단에 있어서 정말로 저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좀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조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내키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미르재단, K재단 정말 비정상적인 방법, 맞지 않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사안들이고, 또 여러분들을 공직에 추천한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여러 관련 회사를 만들고, 또 장관이
같은 법 근무 범주에 들어가는 문화체육 분야가